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네 번째, 네 번째 워크샵, 오늘의 나 다시 보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좀 공유를 할게요. 네, 네 번째 워크샵, 오늘의 나 다시 보기. 예, 스마일 슬로건인데요. 지금 아는 이성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가치가 있다. 예, 저는 다른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앞에 있죠. 다 같이. 예, 다 같이. 예, 함께.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함께 키즈 아티스트, 우리 친구들하고 인성을,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 스마일은요, 이렇게 마음을 여는 기술, 생각을 여는 기술, 행동을 여는 기술, 이 세 가지 기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한 마음 표현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몰톡, 오늘의 나 다시 보기, 공지사항, 주간 미션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예, 저는 인성검사 판독 세미나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는 패밀리 365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고, 불치편 치료제 이야기 콘서트, 예,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실천교원연합회, 교원연합회에서 선생님들하고 또 함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머니들이 오셨으면 부모 성명, 자녀 이름, 그리고 요즘은 어떠세요? 굿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요즘 어떠세요? 예.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 마음을 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달간 굉장히 또 바쁘게, 재밌게, 의미 있게 보냈고요. 가장 의미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코칭 기술 중에 팀 코칭에 관련된 것들을 또 기회가 돼서 하루 기준으로 또 배웠거든요. 근데 평상시 생활 중에 이렇게 익숙하게 훈련되어 있던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 어제까지 해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어, 감정 찾기, 감정과 정석 찾기 프로그램을 또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연도 2번을 했고 두 번째 시연이 어제였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강의 경력이 한 2, 30년 계신 그 교수님들하고 함께 4명이서 팀을 갖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조언도 얻고 그리고 이걸로 가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겠다라는 피드백까지 받고서 이제 스탠바이가 완전히 끝난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륜원 365는요, 온가족 성격 테스트, 세미나 체험 활동, 온가족 가족 미션인데, 지금 이거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진짜 우리 스마일 해피 수상자 키즈 아티스트 엄마들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프로그램보다는 B2B하고 B2G 개념으로 해서 인성검사를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선 현재 그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를 대상으로 코칭 및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제가 마인드셋, 인성 검사를 통해서 어, 높은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강점 마인드셋, 점수가 낮은 거 같은 경우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해가지고 어머니들에게 먼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그거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신청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한 분 어머니하고 10시에 마인드셋 코칭 하기로 했어요. 다른 분들도 저한테 신청하지 않으시는 다른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있던, 누가 없던,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감정을 굉장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행동의 가장 최소 단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행동의 최소 단위? 예. 행동의 최소 단위는 충동이에요. 충동. 충동. 우리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충동이 생기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은 무의식인가요? 의식인가요? 예, 당연히 무의식이죠.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행동해 버리거든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은 학습하고 다르죠. 학습과 훈련의 차이점은 뭔가요? 학습은 내가 공부하는 거라고 하면 훈련은 나도 모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생각하시고선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예, 오늘의 나 다시 보기. 우리가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예, 대표적으로 슬픔, 두려움, 기쁨, 분노,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8월 달에도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이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려보셨나요? 예, 지난번에 그려보셨으면 오늘도 한번 더 그려보세요. 나의 감정 곡선을 좋다, 나쁘다 라고 표현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기준 꼭 오늘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하루를 딱 잡고선 하루 중에 좋았고 나빴고를 일어나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곡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곡선 그리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기분이 좋거나 나빴던 순간을 점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톡톡톡톡. 그리고 그 순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적어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아 드릴게요. 아침에 우리 집 강아지가 내 잠을 깨웠을 때, 예, 이렇게 사실만 표현하는 거예요. 졸린데 학교 숙제를 할 때, 사실이죠. 숙제 마치고 점심 먹고 놀 때, 사실. 놀다가 학원 지각해서 엄마한테 꾸지람을 들었을 때, 이것도 사실이죠. 학원에서 친구랑 말다툼했을 때, 사실. 엄마랑 아빠랑 저녁 외식을 했을 때, 이거를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위의 것은 좀 좋다라는 감정이 생긴 거고요. 밑에 것은 나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어서 그리면은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라고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몇 초인지 아시나요? 예, 90초입니다. 90초. 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90초 있는데, 그런데 아침에 혼난 게 자기 전까지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예, 그 감정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 우리 감정에도 파페추 회로라는 게 있거든요. 이 회로를 계속 돌면 감정이 점점 점점 격해지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끊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끊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하나 가지면 좋은데, 예,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나의 감정 곡선 좋다, 나쁘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좋고 나쁨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다양한 그림들이 있죠. 한번 잠시 유튜브를 좀 멈추고 화면을 멈추고 이 그림에 대한 거를 한번 적어 보세요. 예, 적어 보시고요. 저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는 굉장히 기쁘게 그냥 그림만 봐도 행복한 것 같거든요. 예, 즐겁고 행복하네요. 두 번째 그림은 좀 배경도 어둡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서 조금 우울한 느낌? 예, 무기력한 느낌. 그렇게 느껴지고, 세 번째는 뭔가 좀 혐오스럽고 그런 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예, 역겨움, 불쾌함,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네 번째 그림은 굉장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레이저. 예, 환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다섯 번째 그림은 굉장히 슬퍼 보여요. 뭔가 힘듦이 있는 것 같고, 예, 어,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예, 압박감 같은 게 있네요. 우리 아이는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멍 때림이 나오는데, 멍 때림일 때 뭔가 체념? 내려놓음? 예,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련함? 찹찹함?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어, 일곱 번째 그림은 굉장히 상대방을 차 마시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집중하는데 굉장히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만족스러운 관심. 두 번째는 그냥 보기만 해도 슬퍼요. 그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슬픔, 좌절.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파이팅, 비바. 굉장히 신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짜릿한 자신감, 뭐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표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곡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잠깐 멈추고 하루에 감정 곡선을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지금이라도 이거 하기 전에 이거에 따라서 감정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수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이렇게 좋고 나쁨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때 당시에 사실에다가 감정을 한번 넣어주세요. 감정. 어떤 감정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 집 강아지가 나 잠을 깨웠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행복하고 사랑스러웠대요. 저는 걔가 깨우면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예. 졸린데 학교 숙제를 할 때 지겹고 싫었대요. 저는 압박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럴 수도 있지만 숙제 마치고 점심 먹고 놀 때는 즐거울 것 같은데 노는 거니까 신나고 예, 편하고 즐겁고 놀다가 학원에 지각해서 엄마한테 꾸지람을 들으면 꾸지람 들으면 속상하지 않을까요? 예, 당황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대요. 이 친구는 학원에서 친구랑 말다툼했을 때 말다툼하면 뭔가 해결이 되는데 뭔가 이긴 것 같아도 찝찝함이 남잖아요. 예, 답답하고 속상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를 또 사랑하는 사람, 엄마, 아빠하고 먹으면
신나고 흡족하고 즐겁겠죠.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고 이 감정 각각에 대해서도 점수를 좀 매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도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들이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긍정적인 감정은 내 상태를 좀 이렇게 확대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정적인 감정은 나를 이렇게 오므라들이게, 예, 네, 내 감정을 내 몸을 오므라들게 해서 나를 보호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각각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슬픔. 슬픔의 감정은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에너지가 낮아지면, 감정의 에너지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슬픔은 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분노는, 분노는 외부로 발산하죠. 그렇죠? 외부로 발산하는데 이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슬픔과 분노가 에너지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건 마저도 나를 위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혐오는 좀 오염되거나 해로운 것들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포는 잠재적인 위험에 나를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을 가다가 비가 왔을 때 피하려고 동굴이 있었는데 동굴이 어둡고 껌껌해요. 캄캄해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상태였는데 비가 오는데 들어갈까요, 말까요? 예. 그때 느껴지는 공포는 나를 위한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은 예.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고 나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행복은 살아가는 동기를 얻게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고 이럴 때 우리가 좋게,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좋고 나쁘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각각의 감정도 역할이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제대로 인식할 때 제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마저도 감정을 순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 에너지 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는 호킨스 박사님이 의식 수준에 따른 감정의 에너지 레벨을 측정한 건데요. 고에너지가 있고 저에너지가 있어요. 고에너지가 있고 저에너지가 있는데 분노 같은 경우가 뭐 150점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나쁜 에너지다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 근데 호킨스 박사는 요럴 때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가 부교감 신경이 발- 발달할 때 활성화되면 이게 되고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어, 심장의 박동수가 높아지고 화가 나고 막 그럴 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성 상태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교감신경도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도 활성화될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고요하면서 뜨거움을 갖고 있는 것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높으면은 부교감신경이 낮아지거든요. 요런 사람이 100명 중에 90명이에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높으면서 교감신경이 낮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처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100명 중에 10명인데 다른 사람마저도 에너지를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냉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어,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도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해서 사진 찍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술, 표현, 이것보다는 문제 해결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시간을 주어주면은 55분은 정의 내리는 데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5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 소모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 동계의 영역이고 또 감정은 무의식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전전두엽에서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이 좀 잘 되어 있으면은 이게 편도체에서 바로 해마로 지나가지 않고 전두엽으로 가가지고 이게 조절하는 능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잘 보는 것, 우리 감정을 잘 보고 자세히 보고 다르게 보고 잘 표현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정을 순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감 카톡에 남겨주시고요. 지난 미션은 새로운 레시피 요리하기, 긍정적인 확언하기, 그리고 1분 운동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잠들기 전에 30분 전 휴대폰 금지입니다. 어머니들, 우리 키즈 아티스트들이 성장도 잘 되고 학습도 잘하고 생활 중에 우리 뇌파 중에 델타파가 있고 세타파가 있는데 잠을 잘 못 자면은 세타파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각성이라고 SMR이라고 해서 각성하는 뇌파가 나오거든요. 그 뇌파가 어,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서 어, 학업에도 기능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30분 전에 휴대폰을 보지 않고 감사 일기를 간단하게 쓰거나 엄마 아빠하고 한 2, 30분 정도 간단하게 대화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롱런할 거잖아요.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한 번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꼭 하셔야 돼요. 예,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면은 조금 더 풍족하고 더 좋게, 더 즐겁게 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저한테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